자, 오늘 함께 하실 분 모셔보죠. 경기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김성택 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메신저 피싱이나 몬캠 피싱 인출책 많이 검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1개 팀이 있는데 어떤 팀에서는 9월 한 달 동안 몬캠 피싱 인출책 조직원 6명을 검거했는데 몬캠 피싱? 예, 과거에는 범죄 수익금을 해외로 보낼 때 국내 환전상을 이용했는데요. 요즘은 국내 유학생을 모집해 해외로 송금하는 교묘한 방식을 써서 우려되고 있긴 합니다. 아니, 유학생들이 그런 범죄에 노출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예. 모르고 하는 일이에요? 아니면 알면서도 이제 돈을 쉽게 벌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야 심부름이라고 시작하지만 하다 보면은 불법적인 걸 알게 되고 수상하다는 의심이 있으면서도 돈 욕심에 계속 빠져들었다가 결국 잡혀서 구속되는 경우가 왕왕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돈 버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벌어야 되는 거고요. 고비용 알바, 쉽게 돈 버는 거 땀은 안 날지언정 자신의 미래를 저당 잡힐 수도 있다. 이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안타깝네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요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로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연휴에 즐기시려고 숙박권이나 공연 티켓 등을 구입하려다가 인터넷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고요. 예, 또 택배 배송을 가장한 스미싱 피해 발생 우려가 높아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안 그래도 뉴스에서도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추석 연휴쯤 해서 이런 범죄들 많이 일어난다 해서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최근 1년 사이 명절 전후에 발생한 주요 인터넷 사기 피해 사건을 분석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예, 명절 전후로 발생한 사기 사건을 분석해 보니까요. 작년에 그 결과 주로 중고거래 카페나 앱에서 발생하고 있고 주요 피해 품목으로는 전자제품이 11건, 나머지는 상품권, 숙박권, 캠핑용품 등 10건 미만으로 결국 고가의 전자제품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자제품이 11건이나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놀랍네요. 전자제품은 진짜 비싼데. 네, 근데 좀 쓰더라도 대체로 상태가 괜찮고 좀만 쓰면은 감가가 가격이 많이 싸지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싸게 살려다가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최근에 추석을 앞두고 발생한 인터넷 사기 피해 사건 어떤 게 있었습니까? 좀 예를 들어볼까요? 예, 지난달 25일에는 수원 서부서에서 가짜 쇼핑몰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요. 구매자들에게 카드 결제 대신 계좌로 현금에 이체하면 추가 할인해 주겠다고 거짓말해서 436명으로부터 9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기 조직 4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지난 5월 김포경찰서에서는 중고거래 앱에 상품권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허위글을 게시해서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1명을 구속했는데요.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요즘 사이버 세상에 싸고 안전한 물건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싸면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에스크로우라고 해서 중개자가 돈을 맡아두고 거래가 완료되면 판매자에게 보내주는 시스템이나 기업이 판매와 배송을 안전하게 책임지는 시스템을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시스템들은 물건값에 안전을 위한 비용이 포함해서 지불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말 중개자가 거래가 완료된 다음에 보내주는 시스템, 물론 약간 안전 비용이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래도 사기를 당할 피해는 현저히 줄어들겠네요. 거의 없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지마켓이나 옥션 그런 거기에서 상인들이 에스크로 말고 우리 계좌로 입금해 좀 싸게 살게요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사기가 발생하고 있어서 현금으로 계좌 이체 유도하면은 일단 거래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현금으로 이체를 했을 때 좀 싸게 해준다. 이게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거래를 할 때도 많이 있는 거여서 많은 의심 안 하고 거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추석 명절을 앞두고 스미싱 문자도 크게 늘었다라는 기사 많이 나옵니다. 명절 전에 어떤 수법들이 많습니까? 스미싱이란 문자 메시지 즉 SMS와 피싱의 합성으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요구하는 사이버 공격입니다. 누구나 택배가 왔다는 문자를 보면 반갑잖아요. 그렇죠. 또 실제 추석 선물들을 많이 보내거나 받기도 하고요. 뭔가요? 그래서인지 명절 전후로 택배 배송을 가장한 문자가 많고요. 평상시에는 모바일 청첩장, 해외 결제, 건강검진 결과를 알려준다면서 링크를 같이 보내는 스미싱 문자 발송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발생 건수를 보면 크게 늘어나서 우려되는 게
작년 22년 1월부터 8월까지는 87건인데 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는 156건으로 80% 가까이 늘었습니다. 굉장히 많아졌네요.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뭔가를 보여주셔서 봤더니 택배가 왔을 때 굉장히 반가워하면서 뛰어가는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특히나 이렇게 명절 연휴 때가 되면은 택배가 왔다고 했을 때 뭔가 명절 선물을 오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많이 반갑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더 뭔가 반갑게 맞이를 하는데 이게 스미싱 문자의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피해 규모가 예전보다 좀 커졌을 수 있는데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고요. 예, 그 이전의 스미싱은 휴대폰 소액 결제를 유도해서 한 100만 원 정도의 피해를 발생시키는 정도였다면 작년부터 발생한 스미싱은 비대면 계좌 개설 및 대출에 휴대전화가 사용됨에 따라 더 큰 피해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하고 대출을 받게 한다고요? 예, 요즘 신분증 사진과 그리고 휴대폰 본인 인증 있으면 은행에 가지 않고도 쉽게 거래를 할 수 있고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보니까 그래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택배 거래나 모바일 청첩장을 가장해서 피해액이 한 4천만 원부터 한 2억 원까지 가로챈 사건을 수사 중입니다. 스미싱의 링크를 누르게 되면 피해자의 휴대폰을 피의자가 장악하게 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착취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분석합니다. 가령 은행이나 증권사입이 깔려있나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휴대전화에서 신분증 사진 등을 확보하고 만약 없다면 클라우드도 따로 살펴봅니다.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D-Day를 정해서 휴대전화를 개설 또는 그 번호 이동해서 필요한 인증과 문자를 이 새로 개설 또는 번호 이동한 휴대전화에서 하게 하고 대출 등이 이루어지는데요. 무섭네요. 예, 범죄가 주로 심야에 이루어져서 피해자는 관련 문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방어하지 못하는 거죠. 주로 또 해외 송금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등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실제 해외에서 인출하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 지연 이체 제도 그 입금되면 한 30분 있다가 인출이 가능하게 한다든지 또는 그 OTP 등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예방법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 며칠 전에 SNS에서 주소 정정, 택배 문자 조심하라라고 해서 친정집 어르신들 있는 단톡방에 알려드렸습니다라고 이렇게 예방법 우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많은 걸 또 배워가고 계시는. 예. 그리고 또 한 분은 이런 말씀도 주셨어요. 요즘에 택배 스미싱 같은 게 나와서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스미싱 예방할 수 있을까요? 저도 선물 받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일단은 스미싱 예방법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이런 택배 문자들 정말 많이 와요. 저는 저도 뭐 택배 오면은 반갑고 당연히 그 인간 당연히 그런데 저는 그 택배 송장 번호를 네이버 등 검색창에서 직접 입력합니다. 네. 그래서 확인하지. 그렇죠. 송장 번호를 입력해 보면 그게 실제로 오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알 저야 수가 실제 있군요. 사건을 접수하니까 그 위험성 있는 거 아니까 그냥 안 눌러봅니다. 그렇죠. 맞아. 그 눌러보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런 것도 있어요. 해외에서 뭐 배송이 됐다. 혹은 음식이 왔는데 이거 집 문 앞에다가 놓고 가니까 빨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음식 사진, 그러니까 선물 사진이 있는 것처럼 해서 사진 링크처럼 해서 보낸단 말이죠. 근데 그걸 클릭하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조심하실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문자창을 통해서 주셨는데 요즘에 해외 전화 피싱도 있다고 들었어요. 좀 전에도 해외 전화가 왔었는데 어떤 방법으로 피싱을 하는 걸까요? 라고 김은성님 문자 주셨거든요. 뭐 대화를 하다가 그 링크를 던져줄 수가 있고요. 그게 뻔히 예상되는 수법입니다. 그러면서 뭘 받아야 되니까 개인정보를 입력해라, 주소를 입력해라. 그러면서 나중에 진짜 공격을 가했을 때 그걸 단서로 뭘 더 뜯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외에 아는 사람이 없는데도 해외 전화가 온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 정보를 줬다는 거네요. 네, 또 저희가 그 범죄 조직을 추적하다 보면은 일부가 국외에서 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가령 그 메신저 피싱도 해외에서 070 번호를 거는데 국내에서 번호를 바꿔가지고 교묘하게 010 번호 걸려오는 게 그 범죄 조직 일부가 국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야, 번호를 그렇게 바꾸는 거는 어떻게 막을 수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수사 기법 알려줄 수 없지만 매일매일 꾸준히 전국적으로 잡는 팀이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입니다. 많이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또 실제로 받았던 문자인데요. 발송인도 핸드폰 번호로 왔습니다. 평소에 문자 오던 기사분의 번호가 아니었거든요. 혹시나 싶어서 저희 집을 담당하시는 택배 기사분께 보내신 거 맞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아니라고 눌러보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문자 내용은 이랬습니다. 그 택배사 이름이 앞에 뜨고 구매하신 상품 14일에 배송 예정, 주소지 재확인 바람 한 다음에 뒤에 링크가 이렇게 떠 있었다고 하시네요. 저는 그 우체국 택배의 경우에는 우체국 앱을 깔면은 제 카카오톡으로 알람이 옵니다. 그렇게 공인된 알람을 받는 게 안전하고요. 네. 이른바 그 좀비폰이라고 하는데 어떤 누군가의 폰에다가 악성 코드를 깔아서 그거를 문자를 날리는 폰으로 이용하든지 또는 이런 대량의 문자 발송 사이트에 네. 들어가서 그런 개인 정보를 도용해서 날려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문자를 발송한 사람도 알고 보면 피해자인 경우가 많은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번호로 단문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가다 화가 나서 이런 문자 보내지 마세요. 당신 네. 범죄자입니까? 뭐 이런 식으로. 네. 근데 그래봤자 그 사람도 뭐야 이거. 네. 엉뚱하게 그러니까 아마도 항의 전화나 항의 문자를 많이 받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 대부분은 도용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도 피해자일 경우가 있다라는 거군요. 자, 그러면 또 다음 질문도 드려보겠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스미싱 문자 피해가 늘고 있다라고 앞서 강조를 해주셨는데 혹시 구체적인 사건들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 스미싱 문자 피해 사건 사례를 살펴보면요. 네. 요즘 주로 이런 식으로 옵니다. 건강검진 보고서 발송 완료, 내용 보기는 이 링크로 또는 택배 문자로 가장해서 고객님 배송 주소 오류로 물품이 반송되었습니다. 여기서도 그냥 배송 주소 하면은 거기에 그 필터링에 걸릴 수 있으니까 주 띄고 소 이렇게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 중인 사건 중에 하나가 있고요. 네. 어쨌든 그 문의를 통해서 주소를 수정해 주세요. 이런 거 보내고 넷플릭스 등 사칭해서 마지막 결제가 거부되었습니다. 정보를 확인하세요. 저 이거 받은 적 있어요. 이거 더 눈에 번쩍 띄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근데 또 아쉬우면은 넷플릭스가 아쉬우면은 전화나 메일을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문자 또는 그 경찰서 사칭, 뭐 사건 번호 관련 긴급 출석 요소 발송, 내용 확인은 이 링크로 등의 스미싱 문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궁금하게 만드는 내용이지만 말 그대로 피싱, 낚는 거거든요. 그래서 발신 문자의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으면 없는 일반 전화거나 엉뚱한 사람의 전화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남의 것을 도용해서 좀비폰을 보내는 거고요. 그렇군요. 어떤 분은 이대호님은 이런 문자도 받으셨답니다. 최근에 전라도에 간 적이 없는데 이런 문자가 날아옵니다. 건강검사 보험 통보문 전달 완료 해가지고 번호는 전라도 지역번호. 네, 그것도 그 번호변 진짜가 아니라면 그건 번호 변장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고 아쉬우면 전화할 겁니다. 건보공단에서. 그렇죠. 네, 나는 아쉽지 않습니다. 네, 진짜로 오는 전화를 기다리시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범죄 수법에 당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보통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금융회사나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처럼 이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문자로 뭔가 계좌번호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링크를 넣어서 왜냐하면 요즘 스미싱 피해가 워낙 많으니까 링크를 넣어서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주의하셔라 이런 얘기들도 항상 있더라고요. 저희 경찰도 그 출석 요소도 뭐를 보낼 때 우편으로 보냅니다. 물론 자동으로 문자가 발송되는 경우는 있습니다. 뭐 사건 번호 당신이 고소한 사건 번호가 접수됐습니다. 또는 당신이 고소한 사건 번호 몇 호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보내는 경우는 있어도 정도는 있어도 거기다 링크를 담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제 또 괜히 그렇죠. 의심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렇죠. 가령 어떤 직원이 좀 사담인데 강원도 사투리를 심하게 쓰는 직원이 있는데 그 신분증을 놓고 가서 하고 전화하니까 너 그 보이스 피싱이냐 욕먹는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그 안전한 방법으로 의심받지 않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신분증 진짜 놓고 가셨는데 아이고 억울해라. 그럴 수 있죠. 요즘에 하도 근데 정말 의심을 하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네. 요즘에 앞서 소개해 주신 그 스미싱 여러 피해 사례들 중에서 저는 모바일 청첩장을 가장한 스미싱 문자 이것도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실 것 같아요. 최근에 이슈가 됐던 사건도 있죠. 저희 갖고 있는 사건 중에 뭐 코로나로 한동안 경조사를 못하다가 요즘 아무 제한이
없으니까 뭐 모바일 청첩장이 크게 의심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에게 온 청첩장은 의심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 사람의 전화번호를 저장 못했구나 미안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쉬우면 또 연락이 오겠죠. 아쉬우면 연락해라. 네. 특히 그 사건 중에 피해 금액이 커서 기억에 크게 남는 사건인데 피해 금액이 컸어요? 지난 6월에 내용이 모바일 청첩장 결혼식에 오세요 하고 HN 땡땡땡 하는 내용의 링크를 담아서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서 이를 열어본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코드를 설치 후 네. 피해자의 은행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간 사건이 있어서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야, 1억 원이나.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진짜. 아니 어떻게 휴대폰 하나로 대출을 그리고 인출을 이렇게 쉽게 이렇게 큰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정말 비대면으로 하는 게 너무 쉬워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편해진 만큼 그런 위험이 그 개인에게 떨어지는 거 아닌가 한편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러면 말씀하셨던 중고거래 사기나 스미싱 문자의 경우에 이제 범인이 잡혔어요.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입니까? 그 타인 몰래 계좌 이체를 해서 금전적 이익을 보면 컴퓨터 등 이용 사기로 그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요. 악성 코드를 유포하면 정보통신망법 70조의 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단 이거는 벌을 받는 거고 이제 피해자들에게 금액을 돌려주는 것도 따로 진행이 되죠. 저희가 건거를 했을 때, 네. 민사적인 손해배상과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도 그렇군요. 만약에 그러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스미싱 문자를 클릭했거나 요즘에 특히나 스미싱 문자가 많이 오니까 악성 앱이 설치된 것 같다. 아무래도 내가 그걸 눌렀으니까 설치되지 않았을까. 내 휴대폰 뭔가 좀 깨름직하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여기서도 그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폰의 차이가 있는데 아이폰은 정식 앱에서 받은 것만 설치가 되고 안드로이드 폰은 끝에가 APK인 설치 파일이 있으면은 다 설치 가능합니다. 다만 그 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을 설치를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전부 다 허용 안 하겠다 합니다. 그래서 그 안드로이드 폰이라면 설정창 들어서 알 수 없는 이라는 검색어를 넣으면은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할래요 말래요 물어보니까 차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설정에 들어가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이라고 검색을 하면 그거를 차단을 하겠냐 말겠냐를 물어보니까 거기서 차단을 하셔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다운로드 폴더를 보면은 끝이 APK 파일이 있다면은 그 악성 코드가 다운된 거고 그 설치하라는 말에 속아서 뭐 갤러리 접근을 허용할래요 또는 연락처 접근을 허용할래요? 많아요. 예, 물어볼 때 허용 눌러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쭉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 즉시 시티즌 코난 같은 앱을 실행해 보시고 혹시 신분증 사진을 찍어두신 게 있다면 개인정보 탈취의 위험이 있으니 자기도 몰래 휴대폰이 개통되거나 번호 이동되거나 계좌가 개설된 것이 있는지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평소 갤러리에 보시면은 돋보기 표시를 보면은 문서가 뭐 문서인지 사진인지 신분증인지 카드인지 사진의 유형별로 정리해 줍니다. 네. 거기에 혹시 신분증이다 그러면 저는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휴대폰의 신분증은 일체 저장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휴대폰 개통 여부는 그 Msafer라는 데서 확인할 수 있고 자기 계좌 개설 여부를 한꺼번에 보려면 어카운트 인포라는 계좌 통합 관리 앱을 깔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FINE.FSS 여기가 금감원 쪽인데 or.kr에 방문해서 본인이 모르는 온라인 활동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내 번호로 다른 휴대폰이 개통됐는지 그 여부를 좀 보고 싶다 하시면 Msafer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내 계좌 개설 여부를 한 번에 좀 확인을 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어카운트 인포 라는 계좌 통합 관리 앱을 깔면 된다. 그리고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은 금융감독원에 있는 건데 fine.fss.or.kr 여기를 방문해서 본인이 모르는 온라인 활동을 차단할 수 있다라고 정보를 주셨습니다. 야, 근데 사실요. 여성분들은 동의를 하실 건데요. 공감을 하실 건데 예. 쇼핑몰 같은 데서 인터넷 쇼핑을 이렇게 하잖아요. 폰으로 쇼핑을 하시다 보면 왜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자꾸 사진 거기에 허용하라 그러고
연락처 허용하라 그러고 자기 네. 위치 허용하라고 해요. 그래야지 쿠폰 주고 그래야 네. 할인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네. 10% 할인이면 크거든요. 3,000원짜리 할인 쿠폰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게 되는데 그런 거 하라 그럴 때마다 뭐 물론 정상적인 사이트, 네. 잘 운영되는 사이트, 뭐 네. 지금까지 문제되지 않았던 사이트에서는 그게 좀 의심을 풀어도 되는데 네. 이렇게 문자로 오는 거는 100% 의심을 하는 게 좋다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런 사이트에서는 괜찮다라고 예. 보면 되겠군요. 그래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긴 그렇죠. 해야겠습니다. 예, 그래도 네. 최윤서님, 비대면의 맹점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대출할 때도 화상으로라도 본인 확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말씀 주셨고요. 내 계좌로 소액을 실수로 보낸 뒤에 계좌 정지를 시키고 거래 정지 풀어준다는 협박을 해서 돈을 요구하기도 한다는데 그런 사례도 소개해 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한 2번 정도 소개를 했었는데 안 들으셨나 봐요. 이런 사례 잠깐 예, 간단히 소개해 주실까요? 이른바 통장 협박 음. 이라고 네. 이게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피해 자금이 들어간 통장은 일단 금융계에 정지를 시킵니다. 또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범죄 조직이 뭐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그 협박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계좌번호가 노출된 곳에서 그 당할 수가 있고요. 네, 맞아요. 그렇더라도 그 전기통신 사기 방지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허위로 신고를 하면 처벌받게 돼 있으니까 나한테 협박을 해 하면은 그 경찰에 신고하시면은 수사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오픈된 곳에 왜 자영업자분들이 흔히 그런 예, 거 많이 그런 거 하시잖아요. 예, 계좌 노출하시는 거 이런 거 그런 것들 좀 조심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손님들한테만 공개를 이렇게 따로따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오규민님께서는 오늘 배운 대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허용 안함 이렇게 설정했습니다. 감사해요라는 말씀 주셨네요. 네, 이렇게 하나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그러면 안전결제 시스템이라는 거 중고거래 같은 거 할 때 대금 지불하면서 하잖아요. 왠지 이름이 좀 믿음직해서 예. 이렇게 안심하거든요. 안전결제는 좀 믿을만합니까? 뭐 그 정상적인 사이트라면요 당연히 안전하죠. 그리고 네이버 같은 데서 앱에서 안전결제 버튼을 클릭해서 나오는 거는 뭐 당연히 안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기꾼이 그런 링크를 보냈을 때 발생하는데요. 사기꾼이 안전결제 사이트를 흉내내서 비슷한 가짜 사이트를 만듭니다. 저도 그 사이트를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만들어 보셨다고요? 예, 배워보면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오. 그래서 네이버의 그런 초록색 배경으로 그 사진을 갖고 와서 네. 그 계좌번호를 허위로 만들고 네. 그렇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물건을 올려놓고 거래를 하게 되는 사람과 대화를 하게 되는데 뭐 문자든 카카오톡이든 메신저든 그래서 대화창에서 사이트 링크를 보내서 피해자가 그 사이트 내에 대포 계좌로 돈을 입금해서 사기 피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방송 출연을 위해서 네이버 안전결제 어제 한번 들어가 봤더니 네. 결제창 사이트가 https orderspay.naver.com orders.pay.naver.com으로 쭉쭉쭉 시작하는 주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무조건 가짜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앞에가 https와 http S가 있는 것과 없는 것도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S가 붙은 게 좀 더 안전한 좀 더 까다로운 기술을 요하는 거고 이게 없으면은 그냥 개인이 만들었구나. 특히 네이버는 S가 없으면 이상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소가 모바일에서는 안 보이고 PC에서는 보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방금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중고거래 카페는 구매자가 판매 게시글 내에서 안전결제 버튼만 클릭하면 되기 때문에 판매자가 링크를 보내줄 이유가 없어서 이건 무조건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 굉장히 유용한 정보입니다. HTTPS라고 써 있는 게 조금 더 안전하고 HTTP라고 되어 있는 거 특히나 네이버에서는 이게 조금 개인이 만든 거다라고 보시면 된다. S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도 안전도가 확연히 달라진다. 웬만한 기업에서 만든 거는 S가 붙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야, 대장님 감사합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도 꼭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추석 명절 전후에 특히 더 주의해야 할 인터넷 사기와 스미싱 피해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인터넷에서 중고 거래를 할 때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 번호를 사전에 조회를 해볼 수 있는 사이트 뭐 이런 건 없을까요? 네. 그게 바로 경찰청에서 만든 사이버캅 앱이 있고요. 민간에서 만든 더치트라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더치트는 THE CHEAT .co.kr 이겁니다.
더치트에서는 첫 화면인 사기 피해 사례 검색창에서 계좌번호나 연락처를 넣으면 사기 피해 신고가 됐는지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캅 앱에서는 거래 상대방에게 전송받은 URL이 정상적인 안전결제 링크인지나 예금 주명이 맞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유니크로 같은 안전결제 사이트에서 계좌 명의는 뭐 번개장터 주식회사 네이버페이 같은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고 네. 세이프유는 안전거래 김땡땡 식으로 구매자 명의의 가상 계좌를 제공할 뿐입니다. 물론 다만 계좌를 만들자마자 사기를 치면 또는 요즘은 계좌번호를 좀 바꿔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가령 이제 휴대폰 번호 같이 맞아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면 그 직전 신고 사례가 없기 때문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사기꾼들의 경우 직거래가 유리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직거래를 위해 만든 당근마켓 같은 데서 굳이 택배 거래해가지고 하면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당근마켓 같은 데서 굳이 택배 거래를 하자라고 하면 피하는 게 상책이다. 그런 게 싸던데. 네. 자, 그러면 스미싱 문자 지금 많은 분들이 저는 이런 문자 받아봤습니다. 저는 이런 스미싱 문자도 가지고 있어요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캡처해서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뭐 광고 문자라고 해서 오고 뭐 무료 거부 전화번호도 써져 있지만 링크가 항상 포함되어 있는 이런 문자들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것 같은데 자, 이런 경우는 무조건 의심해봐라. 또 주의할 점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예. 뭐 저도 개인적으로 그 문자 메시지 설정창에서 수신 차단 목록에 많은 것들을 좀 해놨습니다. 뭐 무료 거부라든가 아니면 그리고 전화번호는 뭐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는 안 받는다고 설정된다든지 그래서 경험상 의심할 만한 거는 차단 메시지 문구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요즘 스미싱 범죄는 자칫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금전적으로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링크를 눌렀다면 추가 피해를 막는데 힘써야 합니다. 사전 예방법으로는 저희 경찰이 이런 최신 범죄 수법을 알려드리면 잘 기억하셨다가 문자를 받았을 때 한번 의심해 보시고요. 그렇게 안 눌러보고 안 당하고 지나가면은 그게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정 궁금하면 직접 전화해보는 방법이 또는 그 우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화해봐도 전화는 괜찮아요? 예. 근데 만약에 정상적인 업체라면은 받겠죠. 만약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전화를 해서 상대방이 받는 순간 결제된다.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거는 저도 좀 갸우뚱하는데요. 그렇게는 될 수 예, 없어요. 뭐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또는 그에 관련된 인증서 그걸 알아야지 빼갈 수 있는 게 정상이고 소액 결제 같은 경우. 소액 결제는 또 그 인증 문자가 필요한데요. 예, 그거 없이 그냥 나가진 않죠. 그렇군요. 그럼 전화를 했을 때 상대방이 받으면 바로 결제된다. 이거는 그 뭐 아니다. 소문 내지는 괴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전화를 해보는 거는 확인하는데 좋은 방법이다. 그렇군요. 자, 지금 예방법 그리고 주의할 점 알려주고 계십니다. 네. 네. 그리고 또 링크를 클릭한 경우 불안하시면 그 시티즌 코난 앱을 돌려서 악성 코드 설치 여부를 탐지하거나 네. 인터넷 진흥원인 118에 신고하시면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휴대폰의 스팸 차단 기능에서 해외 발신 또는 그 발신자 번호가 없는 문자를 차단할 수 있고요. 그 이 밖에 범죄 수법으로는 그 넷플릭스가 애플 같은 유명 서비스 고객센터를 사칭해서 당신의 계정이 보안상 문제가 있다.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비밀번호를 바꿔라는 식으로 개인정보를 탈취하기도 맞아. 하니 특히 그 최근에 나온 뉴스에서 그 텔레그램으로 그 당신 계정이 이상하니까 이 계정으로 들어와서 바꾸세요 하면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털어가는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보통 비밀번호를 똑같이 대체로 쓰기 때문에 해킹 수법 중에 취약한 사이트를 털어서 계정과 비밀번호를 탈취하면은 다른 좀 유용한 사이트 네이버 같은 데다가 뭐 하나씩만 더 바꿔서 넣든지 똑같이 바꿔서 열다가 문이 털컥 열리면은 그때 본 계정이 탈취된 겁니다. 다만 저희가 그 스미싱 조직을 발견해서 피해금을 추적해서 단서를 잡은 게 있으니 저희가 빨리 노력해서 좀 희망 가능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대장님. 아니 근데 머리 좋은 사람들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래서 그 대장님께 여쭤볼 일은 예. 아닙니다만. 돈 욕심인데 너무 그 나쁜 길로 빠져든 거죠. 맞아. 김수경님은 이런 말씀 주셨어요. 얼마 전에 국제 발신으로 무슨 카드 발급 됐습니다. 네. 뭐 이런 문자. 뭐 이것도 최근에 많이 흔한 있더라고요. 수법이긴 합니다. 네, 저희 PD도 이거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저희 그 계장님 오시는 날이어가지고 계장님 저 이런 문자 받았어요 하면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카드사에서 아쉬우면 전화 오지 않겠습니까?
요거 굉장히 오늘 유행어 될 것 같습니다. 아쉬우면 전화하겠지.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고미영님께서 저도 그런 문구를 받은 적이 있는데 휴대폰 고장나서 AS 하고 있다고 3번 연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답장으로 저 자식 없습니다. 그게 전형적인 메신저 피싱. 네. 예, 그거는 그러니까 엄마 나 휴대폰 예. AS 받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 자식 없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냈더니 그 다음부터 문자가 안 오더라고요. 아유, 잘하셨습니다. 답장을 해도 괜찮습니까? 저희가 이런 이거 해도 괜찮고요. 한다고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메신저 피싱 발신 번호를 이 휴대폰 덩어리를 잡다 보면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현명한 답장, 이게 욕 한번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욕했다가 보복당할까봐 또 뭐, 대장님이야 예. 뭐 경찰이시고 또 대장님이시니까 그런 거 이제 욕하면 시원하게 해준다 이러실 수 있지만 저희는 무섭거든요. 네, 그런 문자가 국내에서 직접 자기 휴대폰으로 거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기계를 조작해가지고 보내는 거라서 그걸로 위해를 당할 걱정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들한테 갑니까 그러면? 답장 보내면? 안 받겠죠? 그거를 관리하는 국내에서 관리하는 인간들이 있는데요. 네, 인간들. 그 사람들이 뭐 보복할 거리는 깜냥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럴 깜냥도 안 된다. 대장님 좀 든든합니다. 저희 곁엔 대장님이 계시니까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질문도 주셨고요. 또 대장님의 속 시원한 답변도 들어봤습니다. 저희 끝으로 이것만큼은 주의하자 하시는 게 있으시다면 당부 한번 해주실까요? 예, 자기도 모르게 뭐 어쨌든 사람을 꼬시는 거니까 혹시 몰라서 자기 모르게 스미싱 문자의 악성 프로의 설치를 허용하게 될 수 있는데 특히 문자로 권한 허용을 요구하면서 사진 갤러리, 연락처 등에 접근하다 하면은 정상적인 사이트에서 받았냐, 아니면은 개인적인 문자로 받았냐 해서 후자라면은 의심해볼 필요가 있고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무시하고 가만히 있는 게 상책입니다. 네. 또 경찰서에서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지 않습니다. 참고로 어떤 경찰 관서에서 문자 말고 SNS로 이렇게 출석 요구를 했다가 좀 문제된 사례도 있어서 저는 그 정식적인 방법으로만 보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내가 급할 게 없다는 생각으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보내준 링크를 함부로 클릭하면 안 되겠고 평소 신분증 사진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휴대폰에도 메모 앱 등에 저장해두면 안 되고요. 나도 모르게 속아서 링크를 눌렀다. 그러면 시티즌 코난과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엠세이퍼 어카운트 인포 이렇게 4가지를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스미싱 조직의 그 단서를 잡은 스미싱 조직 검거를 위해서 노력을 해서 빨리 좋은 소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님만 믿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신분증 사진 그리고 또 카드 사진 같은 거, 카드 왜 우리 결제하려다 보면 카드 번호 쓰세요 뭐 이런 거 있어서 카드 번호를 못 외우니까 이렇게 찍어 놓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찍어 놓고 신분증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이게 실물을 갖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찍어 놓고 갤러리에 저장해 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라는 얘기를 듣고 안 되는구나 해서 그런 걸 따로 보관을 하기보다는 뭔가 다른 수를 써서 갤러리가 아닌 뭐 이렇게 왜 잠궈 놓는 그런 갤러리 있잖아요. 보안 폴더. 뭐 그런 걸로 하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의심해야 됩니까? 보안 폴더 일단 대체로 안전하고 뭐 저희가 포렌식을 해서 분석해서 나오는 경우는 있더라도 그것도 뭐 비밀번호 안에 들어가니까. 네. 근데 그 비밀번호를 또 다른 메모 앱에 넣었다. 그러면은 열쇠를 옛날에 우유 바구니 안에다가 네. 집 열쇠를 넣어놓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 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끝까지 궁금한 점 다 여쭤봤습니다. 자, 오늘 추석 명절 전후 특히 더 주의해야 할 여러 가지 피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성택 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